마이크로 디테일 그리고 소리의 투명도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거의 모든 AV 클래스 앰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지 않나. 이 스테이징을 띄워내고 그 다음에 이 무대의 굴곡을 이렇게 앞뒤로 막 잘 묘사하는 장면들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평가 항목이 동반 상승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라이메어의 장점. 그러면 이제 이게 증폭 방식, 그러니까 신호의 증폭 방식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A 클래스 방식이 있고 AB 클래스 방식이 있고 뭐 D 클래스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음성 신호를 앰프가 이제 증폭기잖아요. 이제 증폭을 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자동차의 디젤이냐 뭐 가솔린이나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뭐 A 클래스 방식은 음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요즘 시기에 A 클래스 방식으로 다 제작하기에는 뭐 변수가 많죠. 좀 뭐 제작의 난이도라든지 고장이 자주 날 수 있다라든지 저 전기 효율이라든지 뭐 열이라든지 그러니까 A 클래스 방식은 이제 슬로우 푸드하고 약간 비슷한 거죠. 슬로우 푸드가 좋은지는 다 알지만은 그거를 실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AB 클래스 방식으로 대부분 제작을 하는데 AB 클래스 방식이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AB 클래스 방식이 하지 못하는 일을 D 클래스 방식이 대부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AB 클래스 방식에서 불만을 느끼는 점을 이 프라이메어 프리파워 앰프가 해결을 거의 대부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프라이메어 지금 이 앰프는 특히 과거에 D 클래스 앰프가 가지고 있었던 D 클래스 앰프가 효율이 좋다 보니까 이제 산업용이나 아니면은 초소형 뭐 미니 오디오, 뭐 프로 오디오, 뭐 산업용 그런 쪽에서 이제 D 클래스 증폭 방식을 많이 썼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에서 D 클래스 방식을 이제 이렇게 계속 발전을 시켜오면서 소리의 촉감이나 고급스러운 질감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독 프라이메어가 그런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거의 모든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에 비해서 소리의 끝단에서 느껴지는 그런 소리의 입자감, 해상력, 그리고 촘촘한 그 마이크로 디테일이라고 하죠. 이 마이크로 디테일, 그리고 소리의 투명도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거의 모든 AB 클래스 앰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지 않나. 물론 이제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 중에 최고급이라고 하는 애들보다 약간이라도 더 좋아버리면은 압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약간의 차이 때문에. 근데 가격을 감안하면 지금 이 앰프의 가격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소리의 중고역의 해상력, 투명도, 입체감, 소리의 펼쳐짐, 그리고 마이크로 디테일 이런 측면을 AB 클래스 앰프에서 구현을 시키려면은 가격이 훨씬 더 비싸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D 클래스 방식의 지금 프라이메어 이 앰프는 그냥 기본 내장 DAC만 쓰더라도 그런 표현력들이 동급의 AB 클래스 앰프보다 월등히 좋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취향만 맞으면은 훨씬 더 만족을 할 수가 있다. 그 점이 뭐 특출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D 클래스 방식의 증폭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가질 수 있는 장점이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구동하기가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을 하면 할수록 음질이 엉터리가 돼요. 엉터리가. 그러면은 이제 구동하기 힘든 스피커를 매칭하기 위해서는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반대로 D 클래스 앰프는 AB 클래스 앰프로 구동하기가 좀 어려웠던, 구동이 잘 안 돼가지고 저음이 좀 벙벙거린다거나 뭐 고음이 좀 까칠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소리의 밸런스나 위상이 좀 틀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을 D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물리게 되면은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런 쿨앤 클리어한 특성에 있어서는 D 클래스 방식이 너무나 해결을 그런 부분을 잘해주더라. 오히려 구동하기가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AV 클래스 방식에서 해결이 안 됐던 그런 음질적인 불만점을 너무 쉽게 해결을 해주더라. 이제 대표적인 예로 광대역 특성이 좋은 스피커들, 광대역 특성이 좋은 현대적인 스타일의 하이엔드 스피커들, 그러면서도 저음이 좀 많이 나오는 스피커들, 이제 그런 스피커들이 구동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스피커들을 이 프라이머에 물렸을 때 그런 광대역 특성, 그리고 저음을 탱글탱글하게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중고음의 해상력이나 현란한 입체감, 그런 느낌을 AV 클래스 앰프에서는 구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거는 판타스틱하게 정말 잘 표현해 주더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기가 막힌, 대단히 칭찬할 만한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게 이 프라이머 앰프의 구성이다. 그리고 프리앰프에 이제 내장 DAC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장 DAC의 성능이 동급 최고 수준이라는 게 거의 분명하다. 이런 정도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라이머의 단점은 무엇인가? D클래스 방식이라는 게 단점이겠죠. 이제 프라이머 프리 32와 A 35점이 D클래스 앰프 증폭 방식의 단점을 상징적으로 지금 요즘 최근에 프라이머 제품들이 상당 부분 단점을 많이 개선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찬 음식이 따뜻한 음식이 되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여전히 이제 소리의 선은 약간 얇다. 소리의 선이 약간 얇다. 그리고 중저음이 동급 대비 좀 가볍게 나온다. 좀 무겁고 풍부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묵직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중저음이 다소 약간 가볍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음이 좀 많이 나오는 스피커를 애초에 매칭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마 일반적으로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좀 소리의 촉감이 좀 부드러우면서도 좀 따스하고 중저음이 좀 많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소리의 선이 좀 얇다 보니까 스피커를 잘못 매칭하면은 좀 소리가 좀 차갑게 느껴진다거나, 어쨌든 소리의 선이 좀 두툼하고 좀 부드럽고 좀 포근한 거보다는 포근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썩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자, 프라이메어 35하고 35.2. 셋 중에 둘은 인티인데 얘만 이제 분리형이죠. 그리고 다른 거하고 다르게 D클래스 증폭을 하는 그 스위칭 증폭을 하는 앰프라는 그런 특징도 나머지 둘과 좀 다르고요. 얼핏 들으면 성향은 마크 레빈슨하고 비슷해요. 90년대 초반에 그 A 클래스 인티 앰프, 막 301 같은 그런 앰프랑은 좀 스타일이 많이 달라져 있고요. 여전히 근데 그때랑 똑같은 기조를 흐르는 건 이 프라이머 앰프들도 굉장히 섬세해요. 마크 레빈슨하고 얼핏 들으면 비슷해요. 근데 그 스위칭 앰프들은, 소위 이제 디지털 증폭을 하는 앰프들은 조금 그 디지털적인 특징이 좀 더 많이 나타나서 그건 이제 마크 레빈슨하고 좀 계열이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음색이 차게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 다른 제품인데 이보다 좀 상위 제품 프리파워 조합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스테이징을 구현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30하고 35.2도 마찬가지인데, 35하고 35.2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훌륭해요. 어떤 면에서는 마크 레빈슨보다 조금 더 색임이 더 깊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는 느낌은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을 정도로 좋은데, 음색이 시원하고 좀 따뜻한 쪽보다는 청량한 쪽이에요. 일단 아까 왜 음이 가늘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또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좀 약간 좀 온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타일이 그렇고요. 반대로 그런 특징 때문에 굉장히 이 음원에 있는 정보를 드러내는 능력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마크 레빈슨도 얘기했지만 그 하이엔드적인 성향들 있죠. 이 스테이징을 띄워내고 그 다음에 요 무대의 굴곡을 이렇게 앞뒤로 막 잘 묘사하는 장면들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특히 저 COC 같은 거를 매칭했을 때 들어보면 그건 마크 레빈스보다 조금 더 낫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 무대가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느낌들 같은 거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쾌하고 시원하고 우리 보통 말하는 투명한 거 있죠. 마크 레빈슨보다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스피커하고 이 저 듣는 사람 시청자 사이의 거리가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뒤로 간 것 같은 느낌이. 그게 뭐냐면 전망이 조금 더 약간 화각이 넓어졌다고 그래야 되나? 카메라로 말하면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넓은 부분까지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자꾸 마크 레빈슨하고 비교를 해서 좀 그렇지만 서로 좀 급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마크 레빈슨에 있는데 없는 부분도 있어요. 스타일적으로 좀 비슷하지만 어떤 건 마크 레빈슨보다 좀 낮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마크 레빈슨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밸런스가 잘 맞아요. 위하고 아래가 사실은 아주 잘 맞게 원래 녹음된 그 밸런스대로 나오는데 이 프라이미어 35하고 35.1을 들어보면 무게중심이 약간 위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뭐 다이나믹 할 때도 다이나믹도 좋게 나오고 슬램을 칠 때도 잘 쳐주는데 전반적인 밸런스가 약간 무게중심이 중고역 쪽으로 약간 올라가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다른 두 앰프랑 비교했을 때 조금 그런 기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단일 뭐 요 기종 하나 가지고 스피커들을 여러 개를 들어봤을 때는 못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음색이 좀 차게 나타났다는 것도 뭐 시종 그렇지는 않지만 음악의 음원에 따라 다르고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뭐 온기가 느껴지고 매끄럽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거친 느낌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는 게 굳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습니다. 프라이메어 프리 35와 A35.2 프리 파워 불량 조합은 마치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보는 것처럼 몇 수 위, 몇 레벨 위에 실력을 과시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무대의 공간감, 그 다음에 보컬의 생생함, 이런 점이 앞서들은 두 앰프에 비해서 두 인티 앰프에 비해서 많이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무대의 해상력, 시스템의 SMB, 그리고 소리결의 매끄러움, 거의 모든 평가 항목이 동반 상승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조합은 그래서 이번 9가지 조합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던 것은 포칼의 디아블로와 매칭을 했을 때였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디아블로 스피커를 갖고 싶다, 이 정도까지의 스피커는 아니었는데 이번 프라이메어 불량 조합과 매칭을 해보니 왜 포칼의 유토피아 시리즈 막내가 이렇게나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델의 헬로 같은 경우는 아델이 시청실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불러줬고요. 커티스 플러의 오스칼립소에서는 드럼, 피아노, 알토 색스폰이 그야말로 홀로그래픽하게 등장해서 그야말로 현장감 100%의 소리를 들려줬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라이메어 A35.2 파워앰프의 증폭 모듈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클래스 D 앰프인데도 입자감이 곱고 특히 스피커의 구동력이 클래스 AP 뺨칠 정도로 확실했던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는 그만큼 프라이메어가 쓰고 있는 클래스 D 증폭 모듈이 그 완성도를 점점 세대가 발전할수록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클래스 D라든지 클래스 AB라든지 이런 클래스 증폭 타입에 따라서 소리 성향을
예단하고 짐작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